그 미국 상공회의소 그 산하에 GIPC라고 그 글로벌 이노베이션 그 폴리시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수준이 한 10위 되는데 제도 부문은 100점이에요. 매년 100점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1등인데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상업화 지수, 커머셜라이제이션 이런 걸 보면은 28등으로 머물러 있어요. 올해도 똑같아, 작년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똑같은데 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처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수치를 딱 보시면은 야, 이 수치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조사 방법론이랄지 뭐 그 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그쪽에 짚은 포인트는 귀담아 들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 대비 어떤 산출, 결국 이제 그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하는데 아까 연간 R&D 예산이 올해만 사상 최대 35조, 민간까지 합하면 135조가 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다음 산출, 결국 그걸 통한 어떤 기술이전 수입이랄지 또 부가치 창출 이런 것 측면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대학 공공연의 작년에 기술이전 수입이 2,980억 원이라고 그랬더니 2,980억 달러가 아니라 2,980억 원이라는데 이건 미국 에머리 대학이 한 3천억 되고 펜실버니아 대학이 보니까 6,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 일개 대학 수준, 일개 대학만 또 못한 거죠.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대학 돈이 되는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우리가 돈 되는 R&D만 하는 게 아니다. 기초 응용도 하지만 기초 연구도 중요하다. 사실 근데 우리가 보면 장관님 계시지만 R&D에서는 기초 응용을 분리하더라도 응용 파트만, 응용 개발 파트만 이렇게 분리해서 투입 대비 산출 비교하고 또 틀림없이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저희가 그걸 뭐 우리 쉽게 돈이 되는 R&D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서 그에 맞게 제대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하고 수익화를 하고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하고, 그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고 최대한 또 더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토픽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이제 주식 분석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ROI라고 그러잖아.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게 최소한 10배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종호 장관님 이렇게 보시기에 엉뚱한 연구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처장님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쫙 조망을 해서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밑에서 있어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는 그러니까 지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그 지식을 약간 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짜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문화적인 그 한계,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내가 이제 그 지식을, IP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뭐 압력을 가하든 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돈을 요만큼 주든 해가지고 이익을 취했어요. 그 이익은 엄청난 손해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손해.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내가 잘해도 돈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계력 특허, 뭐 닭갈비 특허,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또 우리 학교 대학을 기준에서 본다면 많은 교수님들이 논문 쓸 때는 막 굉장히 막 정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막 고민하고 쓰잖아요. 특허를 그렇게 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신기술이 맞아요. 신기술이 맞는데 나중에 보면은 청구항이라든지 사상이 막 소위 말해서 기재불비에다가 막 논리 모순에다가 뭐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그 조합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실제로 이제 큰 뭐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그 기술을 분석을 해봤는데 신기술은 많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돈 될 기술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결과를 가는데 이건 뭐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 출연전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결국은 그 특허를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자산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과제를 하면은 특허를 쓰라 그러니까 뭐 그냥 쓰는 거고, 심지어 막 한 번에 그냥 자기가 막 발명신고서 내서 해가지고 뭐 건수 맞추고 이런 분도 과거에 계셨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케어를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혹시 또 부정적인 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에서 궁금합니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님 뭐 부정적인 거든 뭐든 간에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그 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의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의 28등이라는 거, 거기서 아마 조금 얼핏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IP 소유자들이 한국에 와서 IP를 가지고 수익화 활동을 하는데 좀 규제가 많다. 뭐 이거 명의 이전을 할 때도 좀 뭔가 막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서류도 하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할 텐데 배동석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우리 글쎄요, 문제점을 뭐 들춰내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를 좀 할 수 있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얘가 수익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시스템에 저희는 조금 더 특화돼 있죠.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제 라이센싱 리티게이션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약 한 7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제도라든가 그런 어떤 역사가 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치사안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인식의 이제 차이 때문에 그쪽은 좀 발전이 돼 있건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서 이제 뒤따르고 있는 형태인데, 특히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한 가지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하나 딱 꼬집으면, 어제 이제 우리 팀장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 처장님 모시고 장관님 모시고 회장님 모시고 이제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조금 뭐 하고 싶느냐, 실무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팀장이 이제 우리 그 심판원의 이제 죄송합니다. 심판원의 그 당업자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무효율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특허를 많이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실은 이제 그 등록을 시켜주는 거에 대한 어떤 크레디빌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특허를 내가 받았는데 실은 내가 이거를 활용하려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무효가 돼 있네? 이거 황당한 일이거든요, 권리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 무효율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그 실무자들이 변리사들은 많고 하는데, 그런 어떤 당업자, 그러니까 당업자가 발명 당시 때 무효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변리사협회에서도 그런 걸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지식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발명의 시절을 좀 가서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관님 그 하신 말씀 중 듣다 보니까 제안할 게 뭐 생각이 났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돈이 되는 특허가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돈이 되는 특허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되는 특허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자단처, 뭐 서울대, 뭐 저희 회사,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변리사협회에서 그 돈이 되는 특허에 대해서 뭔가 타스크라든가
또는 연구회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첨언을 드려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재직하면서 이게 좀 특허 문화를 좀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변리사분들이 출원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제대로 클레임 청구항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IP 스타 과학자를 만들었죠. 올해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재직할 때보다 이제 금액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 거기에서는 출원할 때 이제 민간 티에로 변리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전 어떤 그 기술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하고 제대로 클레임을 써주는 그리고 기술 이전도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그 대한변리사회나 이런 민간 티에로들이 좀 이렇게 그 수준을 좀 올리고 그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또 실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그 이전에 특허 실적도 있고 최근에 특허도 좀 우수한 그런 분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확률적으로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잘 도와서 이제 사례를 쫙 만들면 전체적으로 좀 나라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재임할 때 그걸 제대로 만들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좀 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IP스타 우리 채널이 IP스타인데 잘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여러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P 스타 과학자라면 바로 우리 장관 모델이죠, 모델. 네. 참고로 저는 그 과제를 만들었지만 지원 안 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지원하면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후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소개시켜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봐라. 이제 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배동석 부사장님 말씀하신 특허 심판원의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무효 소송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특허를 내준다는 거는 새롭고 something new and useful 그러니까 새롭고 유용한 거에 대해서 특허를 내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심판원에서 무효 소송 들어가면은 야 이게 당시에 봐서 당업자들 그 업에 종사하는 보통의 기술자들이 봐서 이게 새롭고 유용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무효냐 아니냐 판단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 세울 때는 다 어려운데 한번 깨가지고 세우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근데 하인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서 되돌아보면은 너무 쉬워 보이는데 아마 그런 이제 심판원이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건가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 우리 어떠세요? 우리 전 회장님도 이제 변리사를 평생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 IP 수익화에 문제가 있다. 가장 문제가 있다면 뭘 지적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혁신하면 기술 개발이었는데 기술 개발이 혁신이 아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서 사업화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혁신이지. 지금 기술 개발만 했다고 해가지고 R&D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변리사 역할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 과학자와 변리사 역할도 새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가 특허 명세서를 쓴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변리사가 특허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연구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같은 연구라는 개념으로 동등하게 같이 산출물을 만든다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지 과학자가 엔지니어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정리한다라는 컨셉으로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하고 우리 장관님이 문화에 대한 제가 우리 저 외국에 미국 특히 미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과연 미국 이 친구들이 양심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착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지금 특허에 대한 인식과 신뢰성 있는 사회로 보이느냐 단지 보이느냐 겉으로
페널티가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 페널티 때문에 그 사회가 신뢰 있고 양심적인 사회로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가 뭔가가 잘못을 했을 때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 이거죠. 특허 침해라든지 기술 탈취가 있었다 그러면 페널티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입법이나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학교 폭력이나 뭔가 있으면은 공천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기술 탈취나 특허 침해가 있었던 기업이다. 그럼 제가 만약에 조달청장이다. 특허 침해 있던 기업은 조달청의 자격을 박탈할 거예요. 과기부도 마찬가지. 과기부에서도 특허 침해 기업이 뭐 어떤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정부 입찰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페널티가 있으면은 우리 문화와 인식은 금방 바뀐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식재산 처장님이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제가 정말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아까 전설아 대표님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까 R&D와 IP 같이 이제 좀 밀접하게 결합이 된다 이런 측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와닿는 말씀이세요.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과 우리 이게 다른 측면이 뭐냐면 IP와 R&D가 분리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개발 현장에서도 뭐 IP를 겨냥하고 연구개발한다는 소위 말하는 IP, R&D 방법론 이게 많이 좀 퍼져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R&D 파트와 IP 파트는 상호 같이 움직여야 되죠.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경영 전략과 맞춰서 R&D를 하고 IP가 거기에 R&D 단계부터 같이 붙어서 결국 예를 들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IP화하고 또 수익화하고 어떻게 그걸 어떤 건 특허로 어떤 건 영업비밀로 한마디로 모든 경영 전략과 R&D, IP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문화를 저희가 이제 기업 현장에도 이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제 특허 존중 문화 이게 약한 게 페널티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래 착해서 이렇게 법을 잘 존중하고 지키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인포스먼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다못해 미국에 가면 불법 주차가 없잖아요. 물론 물론 땅이 없고 차가 우리가 더 국토 면적 대비 많은 것도 있지만 거기는 조금만 잠깐 갔다 와도 분명히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인포스먼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통 위반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남의 기술을 함부로 썼다가는 뭐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나 개인도. 근데 이제 결정적인 측면이 바로 이게 손해배상액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남의 기술을 함부로 써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냥 거기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낸달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베끼는 이익이 나중에 그 처벌받는 이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저도 대기업들이 해외 벤처나 스타트업을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죠? 그거 보면 분명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 특허를 존중하는 문화. 그게 일반인 또 우리 관에서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도 손해배상을 산정해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온정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또 문화 이런 인식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 아닌가. 어느 하나를 고칠 게 아니라 진짜 보면은 모든 면에서 저희가 다 디스텐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매년 그런 로얄티나
이런 지식재산 사용료로 지급하는 게 1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이었나요? 인터디지털하고 8년 동안 라이센싱을 했는데 이게 뭐 코덱 비디오 코덱 같은데 그게 12억 달러가 됐어요. 조그만 인터디지털이 아마 거기도 MP라고 부르지 않나요? 되게 EMP 그러니까. 분류로 들어갑니다. 그거 최근에 보니까 너무 비싸다 막 그래가지고 항의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미국 가가지고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그냥 서 있으면 차가 서요 앞에. 그리고 건너가시라고 언론. 그래가지고 야, 되게 훌륭한 국민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페널티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 한 번 쳤다가는 완전히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전사래 대표가 보시기에는 가장 큰 거는 뭐라고 보세요? 외국은 정말 사람이 선해가지고 막 법을 잘 지키는가 하든 뭐 내지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해외에는 이미 강한 인포스먼트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이제 가 있는 상태이죠. 한국보다 훨씬 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수익화를 하는 부분을 좋은 IP를 만들어 하려면 굉장히 기업이 많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해외 기업들은 이미 경험이 굉장히 많죠. 실패의 경험이 저는 많다고 얘기해요. 실패를 하면서 그 수익화를 성공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얻는 난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시도의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또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아이디 같은 곳에서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리스크를 좀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만나는 이제 글로벌 고객들은 그 라이센싱 관련, 수익화 관련 KPI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이 가져가는 있는 KPI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고민하는 거는 수익화를 할 KPI를 가져갈지 말지가 아니고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지? 이건 건수인가? 이거는 규모인가? 아니면 내가 이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세일즈의 역할을 해요. IP팀에서. 나는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더 딜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밸류킷을 더 잘 만들어서 잘 팔 수 있을까? 사실 역할이 한참 더 한 단계 나아갔다고 저는 잘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집행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 두 개가 더 융합이 되면 또 한국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경험의 문제인데 지식재산처가 이제 되면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옛날 이제 국무회의도 참가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전 대표님 말씀이 첨언하면 이제 이 IP 분야는 CEO가 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CEO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가 직접 챙겨야 돼요. 오너가 해야 됩니다. 오너가 돼요. CEO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소위 말해 전문 경영인들은 아무래도 단기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R&D를 하고 거기에 대한 IP 경영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 이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 타임 플랜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R&D 정책을 결정하고 또 IP 경영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회사 대표가 직접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챙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CEO가 깨있지 않으면 사실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그 IP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은 이 IP를 어떻게 보냐 비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당장에 어떤 돈이 되는 산출이 되는 수익이 되는 곳이 아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간과하는 측면이 많고 단순히 그냥 어떤 일상적인 매니지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IP 경영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회사 대표, 오너가 받게 되고 오너가 인식 가셔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CEO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 우리
직전처가 더욱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IP4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IP 뭐 독일까지 해서 IP5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26만 건의 IP를 출원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등록도 뭐 15만 6천 건인가 됐대요. 근데 이 수많은 참 IP들을 가지고 돈 되는 게 만들면 정말 성장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미국의 DOJ (Department of Justice라고 법무부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네틀리스트라고 이제 반도체 첨단 반도체 특허 소송이 벌써 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야 이게 거의 표준 특허 비슷한데 이거에 이제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 시장 독점이 돼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탄원서를 내니까 DOJ 그 법무부에서 야 그 SEP 우리 표준 특허라고 그러는데 이 표준 특허는 안 쓸 수 없는 특허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독점을 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식재산 처가 됐으니까 또 뭐 법무부가 됐든지 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그 기관들이 이런 IP 소송이 있다 그러면 좀 의견도 내고 그러실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기관장께서 논평을 하셔야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뭐 교수 신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뀌는 게 필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표준 특허이든 무슨 특허이든 간에 어쨌든 R&D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IP 제도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또 체제대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어디든지 이제 뭐 제소를 하고 지금도 보면은 지식재산 특허권에서는 아까 뭐 4, 5위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도 지금 수익이 적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 저는 문화보다도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해야 그것이 결국 자신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은 정말 그건 작은 이익입니다. 이거를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지식이 나오고 특허가 나오고 발명이 나오면 이게 결국 기업을 더욱 크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그 함께 잘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부터 오너가 가능한 인식을 하고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 주셔야지 한국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좀 논평이니까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조를 올해 이제 R&D 투입을 하지만 지식 서비스 산업의 무역 수지가 작년에 105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사실은 일반 기업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미국 이제 정부 기관들이 IP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내는 게 뭐 미국의 오히려 이게 네틀리스트가 미국 기업이고 뭐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성명서를 인터디지털이라는 조그만 NP하고 디즈니하고 소송을 할 때도 그때도 비디오 코덱인가 때문에 표준 특허죠. 그것 때문에 똑같은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생각이 한국에는 그동안 이제 고속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아직은 좀 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혁신을 누가 하는가? 미국 사람들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은요 다 벤처기업이 하고 개인이 하고 그죠? 발명가가 하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을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아까
할 말씀 있으시다 그래서. 그래 우리 처장님하고 장관님이 이제 오너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너가 신경 쓰기 위해서는 이 특허가 회사 가치와 연결돼야 됩니다. 오너는 자기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지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너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대전제는 이 특허가 회사의 가치 무형 자산으로 이 자산으로 편입되는 이 시스템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오너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큰 관점이긴 한데 목표가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인데 과연 우리나라 민족은 몇만 불을 지금 목표로 설정하고 있느냐. 그럼 저는 한 10만 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10만 불 잡으면 모든 정책도 35,000불이나 4만 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35,000불, 10만 불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 미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쾌속정이거든요. 항공모함과 쾌속정이 붙을 때 쾌속정이 항공모함과 똑같은 항로를 다니면은 항공모함한테 100% 집니다. 그런데 쾌속정은 쾌속정 나름의 빠른 순발력으로 움직이면은 항공모함을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도 미국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은 항공모함이고 우리는 쾌속정이다. 그게 맞는 제도와 문화를 좀 새로 우리만의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은 되게 특허를 존중하는 문화가 저절로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도 그 왜 아까 IPR 무효소송 이런 제도가 그 미국의 이제 특허법이 2013년부터 새롭게 시행이 됐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무효소송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미국의 발명자들은 구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하도 소송을 당하니까 이 특허를 좀 무효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그런 새로운 그 특허 심판원에서 IPR 제도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제도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이제는 수익화 쪽으로 아마 일성이 또 수익화 MP 20개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렇게 하는 저도 게 처장님 된 김에 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번 물어보세요. MP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IP 수익화 기업 육성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도 결국은 그동안의 그 창출 중심에서 앞으로 이제 활용 중심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R&D 투자를 계속 지속해온 결과 우리 창출 그러니까 IP 스탁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IP5 연간 24만 건 아니면 세계 4위 수준, 국외 특허도 세계 4위. 결국은 이제 지금 무기고에 무기는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활용해야 될 때다. 일각에서는 그게 장롱 특허니 계류 특허니 뭐 여러 가지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으면 질도 많은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질도 분명히 좋은 특허가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보면 찾아보면 굉장히 빛나는 보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걸 저희가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해서 재련해서 귀금속을 만드는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광석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재련해서 빛나는 귀금속을 만드는 요 노력이 부족했다.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명목 GDP가 한국이 작년에 보면 1.9조 달러거든요. 미국이 29조. 그러니까 15분의 1이에요. 15분의 1.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수익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980억, 대학 공공연만 비교하면 2,980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하는 기관의 수익화 매출을 결과를 보니까 24조. 미국은 24조거든요. 24조. 수익화 기업들 매출액을 한정해 보니까 전부 합해 보니까 24조.
이건 160배가 차이 나요. 그죠? 우리 GDP, 명목 GDP 규모는 15분의 1인데, 우리 그 수익화 기업들의 매출을 비교하면 16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배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2,980억을 어림 10배를 하면 2조. 왜 2조를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MP 기업들이 통계 다 답니다만, 제가 얼추 보면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MP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게 전 세계에 5,000개, 미국에서 한 1,000개 정도 한다는데, 그럼 숫자도 미약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전체 MP 잠깐 논의지만 우리가 MP 이름은 특허 괴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중립적인 용어로 특허 수입과 전문 기업이라고 지금 앞으로 지금 부르자고 했습니다. 특허 관리 기업이니 특허 괴물이니 여러 가지 있는데 특허 수입과 전문 기업으로 중립적 용어로 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괴물 측면도 있지만 대학 공공연은 사업 파악을 안 하잖아요. 특허 엘프, 패턴 엘프, 특허 엔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IP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육성하자는 거죠. 10개를 20개로 만들고, 그죠? 그 20개가 평균 매출 1,000억을 일으킨다면 결 2조가 됩니다. 1,000억은 어떻게 근거를 했냐? 리딩 기업이 지금 보면 보통 1,000억 수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MP 중에서 우리 지금 ID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출 얘기 됩니까? 300억, 400억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460. 그죠? 예. 올해 네. 올해는 한 600. 다른 걱정입니다. 더블링이군요. 다른 지금 그 경쟁사 리딩 기업은 1,000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분명 우리나라에서 1,000억은 가능하다는 목표치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20개를 만들면 2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허무맹랑하게 2조 얘기하냐? 가능하긴 한데,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 목표를 기르겠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리딩 기업들의 노하우, 인정 네트워크, 그죠? 거기다가 저희 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수익화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 근데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모태펀드가 좀 더 확대할까 해요. 네. 모태펀드를 좀 확보해서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에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되죠. 지금까지는 모태펀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엑시트, IPO랄지 M&A 통해서 회수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특허 자체에 직접 투자해서 해외에서 소송이랄지 라이센싱이랄지 매각이랄지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서 다시 회수해서 그걸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